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익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아침은 지났고요. 예, 3부 순서 12시 반부터 2시까지 책임질 오늘의 문제남 김동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갑다. 주말 사이에 못 봤다. 예, 일주일 만에 지난 화요일 날 이후에 뭐 6일 만에 뵙는 거니까요. 반갑죠. 예. 자, 오늘 뭐 별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넥타이는 안 맸고요. 예. 그렇지만 또 뭐 제가 진행하는 시간 중에 뭐 좋은 얘기들 또 많이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시간이 이제 어느덧 9월 중순을 넘어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고 마음이 바빠집니다. 다음 주 되면 어,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아마 우리 성인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가장 긴 연휴 아닐까 싶은데 6일 동안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직장인분들은 좀 설레이실 수도 있고 근데 '와 이거 고향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벌써 지난주부터 벌초 갔다 오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예 빨리 일정 마치고 그때 도대체 뭐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항공권 가격은 아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을 터인데 가까운 데라도 휴응하고 갔다 오실 분들도 아마 미리 예약 지난번에 임시공휴일 10월 2일 날 검토액이 나올 때부터 아마 미리 끊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아주 지혜롭게 좀 경제적으로 갔다 오실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긴 휴가가 좀 우리한테 반강제로 부여가 됐는데 장이 별로 안 좋으면 '아유 좀 쉬었다 가자.' 이러실 수도 있고 지난주 목금처럼 장이 좋을 때 보면 '연휴가 웬 말이냐.' 이렇게 또 아쉬움을 토로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날 보면 또 별로죠. 지난주 목금 나름대로 시세 좋았던 거를 어느 정도 또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음 요새 핑계 아닌 자꾸 외부 가서 먼저 얘기한 거를 갖다가 붙여 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까지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 수요일 날 저녁 때 역시 또 파리로 가 가지고 한바탕 떠들고 와 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인제 이 해당되는 내용들이 또 유튜브에 공유가 됐는데 장이 별로일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추석 전까지. 이게 매일 나가서 뭐 그날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 얘기하고 쪼끔 핀트가 안 맞으면 아주 욕바지로 먹기 딱 좋은 상황인데 오늘 쪼금 장 빠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간 다행이라고 할 건 아니고 시장이 뭐 2,600을 순간적으로 돌파도 했었습니다만 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뭐 여쭤봐야 될까 싶은데 이런 걸 한번 보죠. 오늘 보면 개인들 지금 이제 수급 동향을 보자고요 먼저. 개인들이 양시장에 인제 사자가 열심히 들어옵니다. 거의 한 4천억 정도 사자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을 한 2,600억 정도 팔았네요. 코스닥까지 합치면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선물 아침에는 한 1,000개 정도 매수였는데 8,000개 정도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당일만 보고 근데 누적을 한번 볼게요. 누적으로 제가 왜 이걸 보고자 하냐면은 누적으로 뭐 아주 오래전도 아니고 자 이게 지금 날짜를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의 수급이에요, 이틀 동안. 보시면 외국인들은 뭐 여전히 좀 팔았는데 기관이 한 2조 원 정도를 샀습니다. 2점 뭐 한 2 조? 코스닥까지 합치면 2조 한 3천억 정도 샀고 개인들이 그 이틀 동안 장 올라갈 때 거의 2조 가까이 팔았어요. 장 올라갈 때. 제가
저희 회원방 이럴 때 올라갈 때 여쭤봤다고요. "파신 분 있냐?" 장 올라가는데 이거 기대하지 않았던 상승인데 "파는 사람 있냐?" 거의 없더라고요. 예. 이틀 동안 뭐 저희 방이 유난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글씨 크기가 그렇게 또 작게 돼 있을까? 예. 지난 목금 상승장에서 매도한 개인의 정체라고 할까요? 예. 이게 과연 우리가 여기 포함이 돼 있냐를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순수 개인들은 거의 없다. 예. 우리가 이게 뭐 늘 제가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른다고 파냐 내린다고 파냐. 개인들은 어차피 심하게 몸을 담그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충분히 올랐다 아니면 안 팔고 정말 '내려꽂아서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전에 안 파니까 지난주에 그 30 포인트씩 코스피가 이틀 동안 오르는 장에서 매도한 개인들이 물론 일부는 섞여 있겠지만 그냥 진짜 퓨어한 순수한 투자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장이 2,600을 넘었으니 '야 인제 속도 조절 또 나올 만해.' 이러고서 비중을 줄여서 '현금 한 30-40% 쯤 만들고 가자.' 주말에 이렇게 결정하고 매도하신 제가 기억하기로 금요일 날만 개인들이 한 1조 한 2-3천억 판 걸로 아는데 그때 묻어 가지고 같이 파신 분이 있느냐 여쭤보면 사실 예 거의 없단 말이에요. 부분 익절이라도 하셨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그 구조화된 개인 그룹들이 있는데 걔네들만 엉덩이 살짝살짝 들고 뭐 가볍게 움직이면서 매수하고 매도를 반복하는 거지 개인 투자가분들은 사실 지금의 시장 2,500 정도에서 2,6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속에서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미 뭐 담글 대로 다 담아 놨는데 뭐 2,800 위로 올라가든지 뭐 그래야지 쪼끔 매수 단가가 맞춰진던가 이래서 매도를 할 거리들이 정말 내키진 않지만 억지로라도 팔 것들이 좀 있으면 '팔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 아니면 뭐 2,000 한 300 대로 내려앉으면 '어이쿠야 이거 장이 위험하구나.' 이러고서 정말 무서움을 느끼는 선도 세력들이 팔진 모르겠지만 뭐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어떻게 돼도 '나는 홀딩.' 이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날 많이 팔아 놓은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당연히 뭐 한 4,000억 정도 빠지니까 또 사는데 오늘 우리 순수한 개인 투자가들이 금요일 날까지 좋았는데 오늘 빠지니까 '이게 웬 거야? 사야지.' 이렇게 또 접근할 만한 지금 룸이 많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아유 왜 금요일 날 쪼금이라도 팔아 놨으면 오늘 좀 돼 살 텐데.' 이렇게 약간의 후회를 하면서 보내시지는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자 뭐 앞서서 1-2부 때도 열심히 뭐 시장 얘기나 또 승부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주말 사이에 생각을 해 보건대 이번 주 정도나 다음 주 정도까지 뭐 시장에서 가장 선도 세력으로 좀 나설 수 있는 이슈들이 뭘까 생각을 해 보다가 쪼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 놨죠. 반도체와 유커 그리고 네옴이라고 좀 해 놨는데 마치 그 길게 해 놓은 게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제목하고 좀 비슷해요. SBS 드라마인데 제목이 유난히 길었던 소방서역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이거랑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반도체와 유커 그리고 네옴이라고 오늘 주제를 좀 붙여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딱 일 주일 전에
그날 아침에 그 로봇주들하고 AI 의료주들의 그 쏠림 현상들이 나오면서 그날 피크치고 대부분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로봇이나 바이오주 여전히 뭐 일부 종목들은 살아 있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랑 로봇주들은 지난주 월요일부로 피크친 애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뭐 웬만한 종목들은 지난주 월요일 날에 그 고점을 넘은 주식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일부, 예. 지난주에 리포트로 소개해 드렸던 제가 생각나는 종목은 지금 하나 밖에 없어요. 예. 딱 생각나는 종목이 물론 제 머리가 뭐 딱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알테오젠 정도가 지금 오늘까지도 신고가가 나서 뭐 6 일째 7 일째 양봉이 나는 흐름이라 좀 독특하게 보일 뿐이지 뭐 흔히 말해서 로봇주의 대장 레인보우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얘는? 아니구나. 월요일 날 고점 24만 원 찍고 지금 17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루닛은 오늘도 아침에는 플러스긴 했지만 얘 역시도 월요일 날 장중 고점 27만 9천 원 이후에 오늘 살짝 뭐 오르기까지 했지만 22만 원대라 역시 고점에서는 5만 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뭐 지금 의료 쪽하고 로봇의 가장 1등주라고 하는 애들이 이 정도니까 나머지 애들은 좋다 좋다 그러던 애들도 지금 부러진 애들이 많죠. 딥노이드도 32,000 원대 고점 나오고 나서 지금 한 8,000 원 가까이 내리기도 했고요. 예. 좋은 그림을 그렸던 애들 중에 뭐 SBB 테크 아닌가요? 뭐 지난주 월요일 날 68,000 원 하던 애가 지금 5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고점에서 18,000 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는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두산이 장중 상한가 들어가면서 뭐 일종의 포모 현상이 나왔죠. "와 두산 로보틱스 기간 수요 예측 얼마나 나올까?" 이러면서 인제 월요일 날 막 달궈 가지고 초반에 두산이 세게 올라가고 두산 로보틱스가 야 1조 7천억이 아니라 뭐 3 조냐 4 조냐 지금 이런 그림들이 막 그려지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딱 일주일 전이네요. 그때 기준으로 로봇주들이 굉장한 인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그날 제가 뭐라 그랬죠 일주일 전에? "야 개나 소나 로봇" 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됐다 단기적으로. 다른 거는 많이 안 맞는데 그런 좀 집단화된 어떤 심리 현상들은 시장에서 제법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늘 밤에도 11 시에 한국경제TV 그 베스트셀러라는 어저께 지난주 첫 방송을 했습니다만 거기 나가서도 쏠림의 미학이라고 표현을 드리면서 로봇과 뭐 의료 AI 쪽이 거의 단기 꼭지를 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제가 수요일 날 저녁 때 이 녹화를 떠서 뭐 내용들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틈새 시장으로 로봇과 AI 의료가 뭐 쭉쭉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 시세가 안 갔는데 억지로 꺾인 게 아니라 불과 일주일 전까지는 최고의 시세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인제 무너지면 또 다른 세력들이 대안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다행히도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온 것들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미국장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좀 특히 안 좋았고 특히 인제 이따가 내용으로도 나옵니다만 TSMC 쪽에서 장비 발주를 지연했다 뭐 이런 인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일각의 뉴스에는 뭐 "그게 아니다."라고 약간 해명하는 기사도 있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기사는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오늘 시장에서 "없던 일이 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지난 금요일 날 그 하락했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3% 정도 내렸거든요. 그리고 뭐 AMD 한 4% 빠지고 엔비디아도 한 3% 가까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좀 약세를 띠는 그런 모양들이 또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지난주에 제가 그 K리포트로 소개드렸던 종목군들이 주말에 보면 넥스트 루닛을 찾아라 이런 또 기사가 있었는데요. 뭐 루닛이 워낙 뭐 일가를 일 정도로 큰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제2의 루닛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찾게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이게 중소형주 3인방으로 애널리스트가 추천했던 뭐 수백 개 종목들이 있겠죠. 그중에서 알테오젠, 더 네이처 홀딩스, 레고 캔바 요 세 개 정도가 지난주 그 흐름도 괜찮았고 나름대로 견조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이 세 개 종목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좋은 모양들 좀 띄고 있고 그런 모양들이 좀 구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소개해 드리면서 야 이거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죠. 근데 생사를 다룰 정도면 이건 보통은 아니다. 빅파마가 목숨을 걸었다? 빅파마가 뭐 웬만한 애들이 아닌데 뭐 얘네 쓴 사람의 뭐 자극적인 평가겠지만 이게 지금 피아 주사 이런 거에서 정맥 주사에서 피아 주사 이런 제형으로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인제 알테오젠의 역할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방금 보여드렸듯이 지난주 이게 화요일 날 나온 아침 리포트였습니다만 그 뒤로 지금 5일 연속 양봉의 흐름이 계속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도 밤에 이런 식으로 막판에 한 두 종목 정도 소개를 드릴 터인데, 지난주에 소개 드렸던 이 종목은 그렇게 뭐 신통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나진 않아도 그래도 제가 노림수를 갖고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인데, 뭐 TYM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하고의 그 상대적인 실적 대비해서도 우위가 있는데, 이제 대동은 뭐 대동 자체가 간다기보다는 대동 기어 같은 게 엄청나게 튀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띠는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뭐 영업이익단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는 TYM 같은 게 좀 상대적으로 덜 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쪽으로 조금 뒤에 부각될 종목으로, 특히 이제200 일선을 돌파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좀 관심이 큰 기업들, 대표적으로 아까 리포트로 말씀드렸던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그 리포트 이후에 일부 제가 가이드하는 계좌에도 편입을 했다가 이제 오늘 매도하고 나왔는데요. 수익을 조금 보고 뭐 저는 200 일선 정도 위치에 있는 한 26,000 원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대만이라든가 중국 쪽의 그 어 내셔널 지오그래픽스라고 하는 그 뭐 나름대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매장들 같은 것들이 오픈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네이처홀딩스도 뭐 전망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NK맥스는 뭐 흐름이 그냥 그다지 좀 정체는 되어 있으나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권이나 또 중국 뭐 그 일부 건강기능식품 그룹에서의 투자 유치권 같은 것들이 만약 실현이 된다고 하면 한번 세게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14,000원 초반 정도의 움직임은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예 좀 좀 불투명하죠. 반도체가 좋아야 이제 우리 시장이 지수상으로 뻗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하고 반도체 소부장 계열들이 좀 전반적으로 약하면서 뭐 워낙 지금 내려 있는 종목군들이 좀 예 비율상으로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그나마 2차 전지 쪽이 지난주 목금 상승할 때 별로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인제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900,000 원이 깨지고 이러니까 또 관련해서 인제 "그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주말에 또 도배하는 내용도 얼마나 많았어요.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뭐 무려 얼마 기간 동안에 시가총액이 90조가 뭐 증발이 됐네. 에코프로 형제들만 합쳐도 뭐 20 몇 조가 증발이 됐네. 이런 식으로 또 예,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자극적인 기사들 나오고 아침에는 조금 예, 내려가는 것 같더니 또 분노에 약간 또 뒷배팅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예, 주제는 반도체와 유커 그리고 네옴이라고 잡아봤는데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 내렸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만의 그 TSMC에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반도체 장비에 대한 발주나 납품에 대해서 연기를 요청하는 뭐 그런 이제 제안이 있었다 그래서 와 그러니까 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사실 반도체 장비 쪽으로 뭐 많이 갖고 있는데 TSMC에서 사용처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발주를 연기한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작년도 하반기쯤에 우리나라 소부장업체들한테 많이 요청했던 그런 뉘앙스예요. 한 20% 정도 덜 발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발주 금액을 낮추거나 아니면 납기를 좀 느슨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당연히 반도체 하반기면 쪼여진다고 하는데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예,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좀 뜰뜨름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응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의 뭐 나름대로의 큰 하락과 관련되는 종목들의 하락으로 좀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 금요일 날 뭐 나스닥이 한 1.6%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게 야, 이거 업계 전반적인 거냐? 아니면 TSMC만의 뭐 지금 수율이 안 맞거나 지금 일부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얘네들만 지금 뭔가 예, 자체적인 이슈가 만들어진 거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예, 많이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뉴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뭐 전부 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디램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 일부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지난 주말까지 보면 역시 또 그 수요일 날 나가서 8.15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어디가 좀 대안이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후공정이나 뭐 패키징 쪽에서 나름대로 먼저 치고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 쪽이나 고런 쪽에서 좀 분위기를 탈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보면 뭐 오늘은 조금 눌림이 나오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전통적인 반도체 소부장 대표 기업이 또 굉장한 상승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뭐 TSMC의 저 장비 발주 지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야 이 정도면 인제 반도체가 또 뭐 기대값이 너무 컸던 거다. 맛이 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쟤네만의 이슈를 너무 침소봉대를 해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양갈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예 주안점을 둘 거냐라는 것인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만약 이게 오늘 제가 늘 시장에 대해서 좋은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장 빠지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잔고가 줄어드셨을 테고 뭐 지금 이 시간 청취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매우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날 때보다 오늘 현재 12시 58분 현재의 기분이 더 좋으실 일은 없잖아요. 예, 장이 이 정도로 지금 미끄러지고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 포인트 정도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데 물론 뭐 예, 그중에 개천에서 욕나는 종목은 당연히 있고 오늘도 뭐 따상을 친 종목이 있을 정도로 강한 종목군들도 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비율상으로 보면 여전히 한 30% 에서 40% 가까이는 오르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확률상으로 오르는 종목이 적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아마 지난 금요일 날 잔고보다는 쪼끔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뭐 기분이 그렇게 깔끔하게 좋으실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결국은 좋은 날이에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표현을 드렸지만 빠지면 사기 좋은 날, 예, 오르면 팔기 좋은 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어느 기준선이라는 게 우리가 명확치 않아서 그렇지 뭐 금요일 날 팔아 놓은 거 오늘 만약 팔아 놓은 게 있었다고 하면 오늘 사기 좋은 날이잖아요. 뭐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그냥 장비 발주에 대한 지연이 있었다라는 거 갖고 금요일 날 빠지긴 했는데 오늘 일부에서는 그게 약간 오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당장 우리 시장에 그렇게 뭐 해명의 내용이 크게 부각되진 않습니다만 결국 오늘 밤에 미국장이 또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인제 반도체 말고도 인제 6호가 관련된 뉴스들이 쪼금 더 많아질 만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6일 연휴에 명절도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중국의 국경절은 쪼끔 더 기간이 길고 아마 우리 쉬는 날 다음 날인가부터 시작돼서 10월 5 일까지 한 8일 정도 급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압니다. 아마 길게 보면 그 주말까지도 쉬겠죠 거의. 뭐 그렇게 뭐 한 열흘짜리 정도 국경절 연휴가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음 글쎄요. 얼마나 올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런데 '정말 올까?' 뭐 이런 인제 질문을 하는 기사가 주말에 있었는데요. 뭐 방한 관광객 수를 보면 이제 사드 이전에는 뭐 1 년에 800만 비공식적으로 거의 1,000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기도 했습니다만 22만 밖에 안 왔어요 작년도. 뭐 사드 사태 나면서 반토막이 났고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2021 년부터 인제 급감하기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달랑 22만 명 왔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놀랍게도 상반기에만 올해 77만으로 늘었고 7월 달만 해도 22만입니다. 그 지금 늘은 거죠. 6달 동안 77 이면 한 달 평균 11 만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11 만? 한 12만 정도 되겠는데 7월 달에만 22 만이니까 어쨌든 6 월부터 7월 사이에도 꽤 늘었다라는 인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일정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베이징하고 상해에서의 그 K관광 로드쇼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말까지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좀 붐업이 되면서 전 초반에는 어찌 됐든 숫자는 찍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6 호의 뭐 그 내한이라든가 방한과 관련된 이슈는 뭐 장미란 차관이 지금 예 직접 거기 출연도 하면서까지 이게 마케팅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세일즈도 했다고 하고요. 유커들이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 뭐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 데 많이 좀 출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지금 단체 관광 재개가 한 달 됐는데 중국 노선 이용객이 사드 이전의 절반가량을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커 컴백에 패션이나 뷰티 매장들이 다시 뭐 명동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상권을 다시 정비하고 또 중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얼마나 왔다 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휴 이후에 집계되는 것들이 좀 그냥 가시화가 될 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은연중에 이번 뭐 당장 오늘부터 따져서 다음 주 연휴 전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쪽 관련된 섹터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지금 다가오는 국경절 연휴 대목이 있는데 6 호가 만약 온다고만 하면 주가가 80% 오를 기업이 뭐냐 뭐 이런 또 좀 얼렁뚱 땅한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인제 주 중반 흐름으로 14,000원 정도인데 한 25,000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어서 제대로만 제주 쪽에 관광객이 예비를 해 놓은 대로만 많이만 와 주면 아무래도 숙소라든가 카지노 쪽에서 일단 '돈을 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누구한테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일단은 지난주 내내 좀 나름대로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이라서 오늘 보니까 아까 아침에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지금 아침이 강하게 출발한 것이 아니고 0.1% 정도까지도 약간 밀렸다가 지금 4.6% 정도인데 어 계속 흐름이 한 2주 가까이 조정이 나름대로 나왔고 5 일선 다시 위로 다 올려 놨고 제가 봐선 제주도 쪽에 크루즈라든가 이런 것들만 끄떡없이 좀 온다 이렇게만 나와도 일단 전고점 25,000 원까지는 좀 무리다 하더라도 17,000원 정도 살짝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시세가 나올 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 이슈인데 앞서서도 우리 박한선 대표님도 재건 얘기도 잠깐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지난주 그 중반 정도에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인제 미팅하는 고런 일정으로 그 원팀 코리아라고 하는 민관 협력 재건 협력단이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인제 미팅을 따로 가지면서 교통이라든가 댐 건설 같은 인제 대규모 인프라 쪽에 특화돼 있는 6대 프로젝트를 같이 좀 진행해 보자 이렇게 아마 MOU를 한 것 같아요. 예. MOU보다는 약간 좀 높은 수준의 뭔가 단계를 체결을 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자면 말이 많죠. 도대체 무슨 돈 가지고 이거 재건을 하며 돈을 내겠다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인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들은 네옴시티나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유가 파동 이런 거 나고 나서 중동분 불어서 한때는 가서 건설회사들이 떼돈을 벌었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지금 세상이 좀 바뀌고 나서는 경쟁 체제로 바뀌고 나서 오히려 중동 쪽 관련해서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때 수주 건 자체의 어떤 볼륨 자체는 크게 보이지만 "저가 수주다. 경쟁 끝에." 아니면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사실 몇 년 지나면 왕왕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빅베스라고 해서 회계적으로 한번 또 털고 가는 일들도 조선이나 건설 쪽에 왕왕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돈을 버는 거냐에 대해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가 갖고 돈 벌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그런 재건의 어떤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도 있을 때 여타 나라들 특히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내지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라는 게좀 나중에 위에서 장점이 될 수 있거나 이번에 젤렌스키가 얘기한 것 중에 인제 원전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특히 SMR 같은 것들을 추진해서 빠른 상용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첫 번째 주자를 뭐 의미 있게 우크라이나에 SMR을 건설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주변 유럽 국가 쪽으로의 어떤 진출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번에 재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떼돈을 번다.' 이런 의미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일단은 숫자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 어찌 됐든 관련해서 젤렌스키가 원팀 코리아 만나서 요청한 게 원전 부분 또 신재생 또 철도 부분 항만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웬만한 이제 대기업들이 연락사무소라도 인제 만들어서 추진한다. 이게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창 전쟁 중인데 이걸 뭐 본격화하기는 조심스럽죠. 우리도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뭐 도외시하고 옆에서는 예 미사일 날리고 앉았는데 뭐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좀 말도 안 되고, 그런 공사하게 되면 아마 푸틴 입장에서는 또 예 까부신다고 아마 그쪽으로다 뭐 날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전쟁의 어떤 포성이 멈춘 뒤에야 인제 재건의 시작이 본격화되겠으나,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인제 그런 것들을 일각에서는 이제 계속 여러 나라들과 인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어디 이제 돈 더 안 들면서도 와서 해 주겠다는 데 있으면 뭐 우선권을 주고 예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 속에서 일부 참여하는 기업들이 사실 당장 지금 돈의 관점보다도 뭐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뭐 어디에선 700조 어디에선 1000조 그러는데, 하여튼 뭐 국제사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거나 또 거기에 뭐 광물이나 뭐 농작물과 관련된 그런 뭐 나오는 부분들을 뭐 서로 교환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추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참여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어찌 됐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보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이런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게, 시장에서 지금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사이에 가장 또 강하게 대두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사우디 인제 네옴시티도 네옴시티인데 고 주변에 인제 뭐 중소기업들 위주로 사우디에서 부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제공하면서 유치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좀 만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상의 조건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우리나라 국내 기업 한 17 개가 이쪽 그 SK 아이브라고 하는 사우디와 우리나라 간의 그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데 투자 규모가 약 10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뭐 신재생 에너지, IT, 디지털, 또 뭐 경중공업, 뭐 건설기계 쪽도 일부 있고 의료 바이오 쪽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인제 17 개사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여기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기업들이 오늘 뭐 아침발로 뭐 소개를 드렸던 겁니다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미코바이오메드라든가 아스타라든가 에스코넥, 오늘은 또 모아데이터 정도까지 반응이 나오면서 예 이게 또 하나의 인제 소테마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10월 한 초순 정도 지나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아마 우크라이나 갔다 뭐 왔겠죠? 지금 사우디 가는 일정이 아마 10월 초쯤 돼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미 나오는 게 뭐 10 대 그룹 총수들 다 따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장관인데 국빈 방문 일정으로 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뭐 대통령께서 가시는 게 아니고 원희룡 장관이 진두지휘를 해서 가는데, 어찌 됐든 뭐 후하게 평가를 받으면서 가는 일정이니까 관련해서 가면 또 여러 가지 쪼끔 더 진전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지금 우리 시점이 9월 18 일이잖아요. 예. 뭐 긴 연휴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러면 인제 뭐 거래일 수로는 어찌 됐든 긴 그 중지 기간 전에 날 수가 별로 없습니다. 뭐 한 5-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 불안감이 막연하게 있는 시기죠. 연휴 기간 사이에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게 뭐 그 참고 참았던 좋은 일이 한꺼번에 그냥 누적이 돼 가지고 우리 10월 4일날 새로 오랫동안 쉬고 나서 오픈했을 때 그 폭발력이 긍정적으로 그냥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뛰쳐나가는 흐름이 나오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지금 뭐 돌아가는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가 우리가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호재들이 지금 숨어 있는 것들이 '연휴 사이에 폭발력을 가질 거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 며칠 뒤면 한참 쉰다는데 인제 이런 것들 쪽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쪼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대두되긴 해요. 예, "쪼끔 가볍게 갑시다." 인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자연스럽게 시장 기상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 보면, 이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적으로 오늘 주간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뭐 헤드라인이 붙었습니다. "추석까지 증시도 금리도 안 움직여요." 예. 뭐 금리도 안 움직인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인제 내일 모레 20날 밤에 FOMC가 열리고 금리가 결정이 될 터인데, 지금 뭐 패드워치의 예상 확률은 거의 99% 동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기사 중에 특이한 기사가 하나 있긴 했어요. "FOMC에서 금리 올릴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뭐 하나 뜨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뭐 좌우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이번에는 뭐 예상의 뭐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동결할 확률이 높은데, 인제 관건은 11월 달로 인제 많이 그 포커스가 가고 있는데, 연내에 과연 한 번 더 올릴 거냐. 이번에 뭐 시장의 예상만큼만 나와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어쨌든 CPI나 뭐 PMI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도 계속 지난 주말 사이에도 올랐고, 유가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부분이 과연 금리를 한 번도 안 올려도 연말까지 문제가 없을 거냐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1월 달 여전히 동결 확률이 현재도 70% 넘긴 한데, 9월 말에서 뭐 10월 중하순까지도 계속 유가가 어느 정도 넘어서, 혹시라도 뭐 브렌트 기준으로 $100를 넘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뭔가 또 '극약 처방을 한번 할 수도 있어.'라는 관점들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저는 뭐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왜 예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동결하고 이제 관건은 사실 동결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대세적으로는. 인제 파월이 뭐라고 할 거냐. 늘 3 시쯤, 21일날 3 시쯤에 결정이 나고, 그 뒤에 시장이 요동을 많이 치죠. 파월이 질문과 응답을 하는 그 기자회견상에서의 어떤 그 멘트 하나, 워딩 하나를 가지고서도 시장이 촉각을 좀 많이 세우고 움직이니까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소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크게 변동성을 좌우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음 지난주 우리 목금 올라갈 때 뭐 요인은 어 중국 부분이 좀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꾸역꾸역 그 비구이안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뭐 채권 돌아오는 것들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아 주고 있는 상황에다, 또 일부 사실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중국이 뭐 무너져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돈들이 막 빠져나와요.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지난 주 후반에 나왔던 그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중국 시장이 쪼끔 안정을 찾는 거 아니냐.' 고런 시각이었고요. 오늘은 보니까 뭐 홍콩은 1% 좀 빠지긴 했는데, 상해 자체는 또 거의 강보합 정도 흐름이네요. 그리고 뭐 우리 시장이 오늘 물론 전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현 1시 정도 부근을 지나고 있는 미국 선물은 뭐 세진 않지만 그래도 강보합 정도는 일단 기록을 하고 있다. 요렇게 좀 정의를 드리고요. 지금 인제 우리가 인제 9월 뭐 3 분기라고 하는 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원적 연휴가 딱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4 분기 유망 업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뭐 자산운용사 4 군데에다가 물어봤더니, ETF 상으로 AI라든가 반도체, 전기차, K방산, 에너지 쪽을 유망 업종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만든 ETF 중심으로 뭐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3 분기에도 거의 지나온 흐름에 거의 흡사한 섹터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기존의 것도 좋습니다만,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또 인기가 있을 법하면 우리 인제 잘 알게 됐잖아요. 이 관련해서 섹터 ETF가 나오는 그 섹터를 주목하시는 게 좋다. 예. 될 것 같으면 ETF에서 먼저 이렇게 구조화해 가지고 상품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인제 위성 쪽 부분이 제가 아침에 뭐 반도체라든가 재건이라든가 또 뭐 내일 모레 미국 상무부 장관이 뭐 사이버 보안 기업들 잔뜩 대동해 가지고 내한한다고 하여 지난주 후반부터 좀 강해진 섹터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주들 있는데 뭐 오늘 그 주말 사이에 나온 거 중에 인제 이 기사가 또 눈에 좀 띄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스타링크, 앨런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가 SK텔레콤 또 SK텔링크라고 하는 회사랑 손잡고 뭐 국내 진출한다 이래 가지고, 근데 이게 독점이 아니고요. 기사는 단독이지만 SK텔레콤하고만 한 게 아니고 또 KT랑도 한다 이런 열려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마 세 군데 다 손잡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우리나라 통신업체들 입장에서 이 저궤도 인공위성 사업을 하는 스타링크랑 손잡았다라는 게 빠르면 인제 5G에서 6G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어떤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고, 우주항공 이슈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오늘인가 그 우주항공법 관련된 뭐 일정들이 좀 국회에서 계류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연내로 보면 잘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우주항공청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제 뭐 누리호라든가 이런 거 후속 발사는 내후년 정도라서 관련되는 일정은 없는데, 지금 우주항공 쪽에 가장 인제 근접돼 있는 빅 이슈라고 하면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 이슈가 큰 거죠. 이게 인제 적외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뭐 이런 와이파이 플랫폼이 뭐 만들어진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게 인제 많이들 그렇게들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5G 갖고서는 흔히 말해서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로봇의 UAM 시대가 펼쳐지기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구현이 되려면 이제 6G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6G는 이게 지상에서 중계기 달아 갖고서 해서는 한계가 있고, 지금 한창 많이 깔리고 있는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그런 과정에서는 뭐 잘 아시잖아요. 스타링크의 저궤도 인공위성이 전 세계 뭐 우주 하늘에 우리 지구 하늘에 4,500개 정도 지금 이미 떠 있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 뭐 다 날린 인공위성의 한 반 정도 된다고 해서 앨런 머스크가 이게 우주 시대의 어떤 진짜 뭐라고 해요? 절대 권력? 이렇게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해서 각국이 오히려 인제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찌 됐든 대단한 일가를 이루고 있는 건 분명하고, 어쨌든 뭐 그게 권력으로 어떻게 남용된다 이런 건 나중 문제고, 떠 있는 위성을 통해 갖고 어떤 사업을 펼치는 과정들이 우리나라도 속도를 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적어도 인공위성 쪽에 관련된 섹터로 해서 좀 관련주를 주목을 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사실 우리 방에서 제일 예 좀 세게 말씀을 드려서 매수를 좀 해 보고자 했던 종목이 AP위성입니다. AP위성을 아침에 "접근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쪼끔 이제 시장 감안해 가지고 쪼끔 얕게 준비를 해 보자라 그래서 한 14,800 원대 말씀을 드렸더니 14,900 원이 저점이고, 중간에 16,600 원까지 갔으니까 아침에 15,000원 정도면 너끈히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딱 10% 정도쯤 나올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런 종목이 지금 여기는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보는 그 흐름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고공권 주식 있잖아요.
조정 모드 돌입 종목이 많아요. 근데 이하는 예, 돌파 모드성 종목이 많습니다. 오늘 지난주 금요일 기준의 AP성은 200일선 아래에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쌓이고 이러더니 오늘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더 네이처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좀 여기 안 그려 갖고 그런데 아직 200일선 밑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고 이럴 때는 잘 찾아보시면 200일선 밑에서 거래량 올라오면서 고개를 조금씩 드는 애들 같은 것들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장이 불안할 땐 좀 안전도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인텔리안 테크도 뭐 저궤도 인공위성 쪽으로는 가장 뭐 사업적으로 근접해 있는 회사죠. 오늘 현재로는 뭐 0.6%밖에 안 올랐지만, 아까 인공위성이 AP위성이 10몇 프로 올라갈 때는 한 5%까지 올라가기도 하면서 신고가가 났었는데요. 꼬리가 달리더라도 일단 최소한 전고점 수준은 넘고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9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가도 뭐 그 정도 선을 넘고 나서 끝날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컨텍이라고 하는 우주 스타트업이 다음 달에 또 IPO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또 인제 유사 경쟁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또 장을 휘젓게 되면 관련 섹터들이 또 동반해서 움직이는 것들도 있으니까 10월 아마 중하순 정도에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일정들은 아마 10월 초부터 지금 수요 예측이나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되는 만큼 요런 것들이 인제 우주항공 쪽의 테마를 좀 끌고 다닐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예 미리 걱정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트럼프 관련된 기사가 주말에 한번 나왔는데, 미국도 사실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뭐 완연하게 지지세가 갈리는 데가 있지만 사실 늘 박빙이잖아요. 예. 경합주 한 너댓 군데 정도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미국은 어차피 승자 독식이라서 한 주에서도 뭐 몇 표 이기면 완전히 그 주가 그냥 어느 군을 지지하는 것처럼 인제 표시가 되는 것인데, 지금 경합주 몇 군데 여론조사를 해 보면 바이든보단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당층에서도 앞선다, 이런 또 기사가 나옵니다. 전국 뭐 여론조사는 거의 비등비등한데요. 물론 아직까지 한 1년 2 개월 가까이 남은 선거 기간입니다만, 트럼프가 한 달 전쯤에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자기가 집권하면 뭐 신재생 에너지 비롯해서 전기차의 이 보급과 관련된 보조금 같은 거 거의 없애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트, 예 이 투표권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전미 자동차 노조의 어떤 입김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 뭐 트럼프 때 자체로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것들을 탈퇴할 정도로 사실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는 정책을 했던 인물이라, 뭐 미리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가 계속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시장은 적지 않게 경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유약하고 이런 이미지의 바이든보다는 또 더 확실한 뭐 그런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칠 수 있는 트럼프를 더 내적으로 선호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뭐 그쪽 그 나라 사람들 얘기나 뭐 인식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건 아닌데, 어찌 됐든 뭐 단발마적이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트럼프랑 바이든이 정말 또 붙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붙었을 때 결과가 예 뭐 '현직이 유리하다.' 이렇게 꼭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가끔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그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이 한 3%씩 이틀 정도 빠진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어, 중국에서 공무원들하고 뭐 국영기업들한테 아이폰 쓰지 마,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정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 20%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애플이 크게 빠졌었는데, 어,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일부 보도를 보면 노 테슬라 얼라우드라고 돼 있는데 테슬라 차량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붙여놓는 관공서나 이런 공공기관류가 꽤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이 카메라가 역시 보안에 뭐 위협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도 한다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뭐 제가 그냥 느끼기에 미국의 대표 브랜드 그러면 아이폰하고 테슬라인데 중국에서 지금 약간 비공식적이지만 전부 다 약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대요. 물론 뭐 엊그저께 아이폰 15 모델 뭐 1차 물량이 중국에 공개됐는데 뭐 1분 만에 완판이 됐다는 거 보면 뭐 공공기관은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민간의 수요는 그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또 하나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기사 중에 일본의 요미우리발 신문 기사 중에 중국 자동차, 전기차에 중국산 제품만 써라 이런 식의 또 중국 당국의 뭐 예, 규제가 있었다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작년 11월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 게 거의 10달 만에 일본 신문을 통해서 공개됐다라는 게 좀 너무 이렇게 세상에 모를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어찌 됐든 지금 중국도 나름대로 뭐 굉장히 민감하죠. 예, 미국만 뭐 중국에 뭐를 제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할 도리는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제품이나 뭐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미국 거 안 써도 돼. 이제 이런 관점들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야, 이게 이제 미국도 좀 최근에 뭐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다 억압하는 게 아니고 일부 아주 첨예한 첨단 산업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강제로 제한을 한다든지 첨단 반도체 같은 거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건다든지 조금은 좀 느슨해지려고 하거나 또 일부 왜 요새 보면 중국의 그 우회 통로를 통해서 미국에 진출하는 뭐 배터리 공장들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제대로 막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중국에서 또 의외로 이 기회를 뭐 역이용해서 더 강하게 자기네들도 할 걸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조금 풀어주려고 그래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더 치고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첨예한 철길과도 비슷한 그런 앙숙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뭐 여전히 뭐 제가 시작하기 했던 1시간 전하고 지수는 거의 똑같네요. 예, 코스피는 여전히 마이너스 20포인트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에서 사실 코스닥은 지금 별로 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2차 전지 지난주에 많이 빠졌다 막 이러면서 이제 기사 나온 녀석들이 약간 분노의 반등 매시 나오면서 강보합 이상을 해주다 보니까 좀 낙폭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음, 예,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아이고야. 자, 위에 뭐 무슨 얘기들 하고 계시나요? 그 자율주행 얘기하시니까 주말 사이에 봤던 또 기사가 하나씩 생각이 나는데
그 지난주에 왜 강했던 게 테슬라의 슈퍼컴 어, 보조라고 하죠. 약간 일본 냄새가 나는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이슈를 좀 몰고 온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보면 이제 앨런 머스크 발로 해서 뭐 슈퍼컴이 아무리 와도 자율주행은 굉장히 이제 고도인 지금 3레벨 정도는 뭐 일부 시연이 되고 있지만 4레벨, 5레벨 정도까지 되기에는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일부 좀 있었어요. 주말에 보면. 예. 뭐 우리가 이제 슈퍼컴만 도입되면 뭐 정말 그냥 팔짱 끼고 뭐 명령만 내리면 그냥 알아서 웬만큼 다 가줄 만한 그런 세상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올 거였으면 아마 진작에 왔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프로젝트가 뭐 정말 5 단계 정도까지 다다라서 사람들이 차 안에서 뭐 자유롭게 뭘 해도 될 만큼 차에다가 뭘 맡겨도 된다 이런 거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 이 맡겨도 될 만큼 안전해.' 이렇게 평가받으려면 아마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냥 다 주시는 하고 있는데 손만 떼고 있는 거죠. 예. 잠깐 뭐 하다가도 사실 멈칫멈칫할 것 같아요. 계속 앞에 쳐다봐야 되고 내가 차라리 잡고 있는 것보다도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르죠. 물론 지금도 이미 3 단계 레벨에서 뭐 제가 아는 분 테슬라 타시는 분들 보면 고속도로 같은 데 그냥 맡긴다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해 그래도 뭐 골목길 빼놓고 예 대로나 고속도로는 그래도 웬만큼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 와 제 기준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저는 이렇게 띄고서 "네가 알아서 해 봐라." 이렇게 예 맡겨 놓기에는 아직 안심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세대가 언젠간 오겠지만 어 역시 이것도 뭐 '오늘 내일 온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뭐 많은 곳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단계를 높이려고 합니다만 생각보다 되게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보면. 뭐 테슬라조차도 사실 뭐 완전 주행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중간 중상 단계 정도밖에 안 왔으니까요. 가장 앞서는데도 그게 인제 어차피 데이터의 축적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테슬라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여진 데가 없으니 당장은 다른 데서 뭐 가상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돌리더라도 테슬라급의 자율주행을 이렇게 실현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리포트 종목은 어 지금 어떤가 모르겠네. 예 아이디스라고요. 지난주에도 의미 있는 리포트 종목이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아이디스가 오늘 플러스긴 한데 아침에 잠깐 많이 올랐었어요. 리포트 발인지 모르겠으나 7% 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3% 됐다가 지금 다시 강보합 정도인데 어쨌든 CCTV 매출이 한 50% 가까이 되는 회사라 다음 달부턴가 아마 수술실 CCTV 의무화 이슈도 있고 해서 뭐 최근에 강력 범죄에 대한 건들로 인해서 또 CCTV 설치에 대한 뭐 요구나 수요도 많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오늘 음봉 났긴 했고 거래량이 좀 늘었기 때문에 쪼끔 눌림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바로 내일 양봉이 붙어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차트긴 한데요. 한 25,000원 초반 정도나 이렇게 밀리는 가격대가 되면은 역시 관점은 긍정적으로 가져갈 만하고 오늘 뭐 순간적이지만 신고가가 난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거니까 모든 종목이 다 지금 신고가 나는 게 아니라서 나름대로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고 정부의 CCTV 뭐 강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좀 들었고요. 예 오늘 그 세 종목 중에 또 한 종목 제가 원픽으로 찍는 K 종목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찍었던 종목이 이거예요. K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세 종목 고르고 그중에서도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예. 클리오라고 하는 예, 종목인데 뭐 얘 같은 경우도 오늘 아까 아침 흐름은 괜찮았거든요. 네, 지금도 뭐 거의 뭉툭하게 신고가 흐름 나고 있는데 5% 정도 올랐습니다. 아침에 2%로 시작해서 1.3%까지 좀 밀렸다가 지금 5% 후반까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종목도 역시 피부 미용기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 중국 모멘텀이 좀 강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중국 내수 쪽으로도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나라에 예 많은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오면 역시 또 지금 한 3년 전, 4년 전보다 월등하게 비용상으로 유리해졌다고 평가받는 피부 미용 관련된 시술 같은 것들이 많이 건수로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3-4년 전보다 되게 많이 싸졌대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경주마가 아니라 매수자들 나갔을 때 예 상대편으로 앉아 있던 우리 임주환 대표님이 온갖 시술을 다 받아 봤는데 옛날보다 많이 싸졌다고 예 경험치를 얘기하셨는데 중국인들도 오면 뭐 거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특히 단체로 오면 이런 거 아마 옵션으로 거의 다 넣고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로 보면 이런 피부 미용 기기 쪽에 그 인바운드나 아니면 중국 진출과 관련된 이슈에 걸려 있는 종목들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런 리포트 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상향의 그런 성향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봉으로 보면 오히려 '야 이건 12,000원 하던 게 지금 27,000 원이니까 더블 나왔다.' 그러면서 뭐 '되게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가 가는데 사실 지금 뭐 의료 AI라든가 이런 그 애들이 보통 뭐 작게는 한 대여섯 배에서 10배 가까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 보면 실제 숫자로 증명이 되는 피부 미용기기 쪽에는 아직 안 간 거 지금 클리어도 클리어지만 2주 전에 상치고 나서 여전히 조용한데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얘가 10,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 목표가는 한 22,000 원까지 제시가 돼 있던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이 지난번에 상을 치기 시작했던 그 가격의 원점으로 돌아왔거든요. 음. 자리가 저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이 11,000원 깨졌을 때 예 이 가격 밑으로는 승부를 좀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들어서 하이로닉도 예 11,000원 미만 예 공략을 해볼 만한 전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강하게 든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예 세 번째 종목이 이제 디어유입니다. 예 디어유 그러면 우리 뭐 MZ 세대 아니면 쪼끔 예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개념이 뭔가 해 가지고. 옛날에 뭐 용필이 오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긋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 한마디로 오빠 부대죠, 오빠 부대. 지금은 요새는 사실 대세가 오빠들보다는 이쁜 여동생들 위주의 여자 걸그룹이 대세를 띠고 있어서 여자 걸그룹과 관련된 팬덤이 엄청납니다.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아이돌 구도가 거의 2대 8 정도로 여자 아이돌이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뭐 BTS 군대 가면서 약간 정체 모드 된 이후에 뭐 BTS급의 지금 남자 아이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자 아이돌들은 굉장히 여러 팀들이 한 최소한 최정상급이 한 4-5팀 정도가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대단하고 또 그에 걸맞는 팬덤들이 많이 또 형성이 돼 있어서 디어유도 사실 뭐 장기선으로 보면은 많이 빠져 있죠. 예. 시세가 매우 좋았다가 많이 좀 빠져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예. 이게 한때는 뭐 10만 원 가까이 했다가 2만 원대까지 내렸다가 지금 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뭐 주봉상으로 일단 안정적인 바닥권 흐름을 여전히 보이는 데다 일봉상으로도 인제 추세를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연내 일본 플랫폼 진출하면서 뭐 이게 사실 플랫폼 이 팬클럽 요런 게 마진이 엄청납니다. OP 마진 그 영업 마진이 40% 까지 나오는 이게 뭐 예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굿즈 사업이라든가 뭐 예 이번에 쪼끔 남다른 얘기지만 그 임영웅 가수인가요? 이번에 콘서트를 하는데 와 암표가 제가 이렇게 맞게 본 건가 모르겠는데 두 장에 180만 원? 뭐 이러던데요. 어디 표 어느 좌석의 표인진 모르겠지만 뭐 그런 정도로 예 팬덤이 강한 예 어떤 뭐 이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그 뭐 물론 암표로다가 훨씬 뭐 표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이 엄청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팬덤이 몰리는 사업이라는 게 예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내년도에도 이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기간 수급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 종목도 아까 초반에 인제 마이너스 한 1.5% 까지 났다가 지금 뭐 강보합 정도 나오는데요. 일단 기간 수급도 꾸준하고 추세도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5 일선 정도 타고 가는 흐름이니까 5 일선 밑에서는 공략을 하는 그림으로 나오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림을 좀 보시면서. 예. 아 한 장에 200 인가요? 예. 예. 아까 에스코넥이 제가 아침에 우리 회원방에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도 안 올랐다. 얘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예 바운딩이 좀 있긴 했지만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좀 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모아 데이터가 오늘 셉니다. 이게 지금 장대가 나왔는데 얘도 그 사우디 산당 관련주라고 좀 후속으로 나와 있고요. 가장 지금 대장주는 뭐 1,000억 정도 유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미코바이로메드가 지난 이제 목요일에 시동을 걸었는데 금요일도 상치고 오늘은 뭐 따상으로 출발했다가 잠깐 무너졌다 다시 닫아 가지고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스타라는 기업이 오늘 십자선 나긴 했습니다만 예 요렇게 한 4개 정도가 상장돼 있는 사우디 산당 관련주로 해서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쪼끔 기간은 있는데 뭐 영업사원 2 호라고 불리는 원희룡 장관이 다음 달 아마 초중순 정도에 네옴시티 가서 아마 휘젓고 오는 걸로도 되어 있는데 10대 그룹 총수가 다 따라간다는 그런 상황이라서 의외로 예 관련돼서 이런 그 사우디 네옴시티발 또 사우디 산업단지발 요런 이슈가 쪼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 것 같습니다. 예. 저요? 이 사람이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면은 바로 폭락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예. 그런 종목도 있었나 보죠. 예. 뭐 그런 또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음 자 그리고 미코는 원래 HBM 뭐 관련해서 소모품 관련주로 좀 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은 미코바이로메드의 효과로 좀 같이 올라가는 것 같더니 오늘은 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어차피 아마 지분 관계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코바이로메드가 뭐 내일도 강하다고 하면 다시 좀 양봉 흐름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음. 네. 자 그리고 예 제가 이 내용을 짧게 준비한 건 아닌데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0분 가까이 남아 가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 쪽에서 그 TSMC의 장비 발주 지연에 따른 효과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좀 조정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수도 좀 내려앉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아주 장기화될 이슈라고 생각 들진 않고요. 오히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TSMC랑 동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 TSMC가 저렇게 약간 뭐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정체를 보일 때 차라리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뭐 업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투자하지 말고 계속 감산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도 다른 경쟁 회사가 주춤할 때 사실 선제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나중에 업황이 좋아지면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전반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 어 주춤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하반기 때 관련되는 산업의 그 긍정적인 부분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던 관점들이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1 분기 정도, 한 분기 정도 좀 지연됐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뭐 디램 가격에 약간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색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한쪽에서는 뭐 발주를 안 할 만큼 뭐 재고가 많이 쌓여 가지고 걱정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감산의 효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저는 한 분기 정도 지연돼서 지금 사실 3 분기가 거의 끝난 마당에 아마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2 분기 정도 중반에 예측했던 영업이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3조 이상 뭐 흑자 전환을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부분은 쪼끔 이연된다고 보고 4 분기나 돼서 인제 내년 봄이나 돼야 숫자가 표시될 그런 상황들은 연말 연초쯤에 아마 좀 방향성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어차피 움직이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쪼금 디램의 가격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만 표현이 되더라도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유커의 어떤 내환과 관련된 일정에서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 뭐 호텔이라든가 카지노 요런 쪽에 좀 연관돼 있는 뭐 인바운드 관광객 거기다 인제 특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피부 미용 쪽 관련된 섹터에 관점을 갖고 가시는 연휴 전까지의 흐름은 이쪽이 무난할 걸로 보이고 연휴 바로 전이나 고 정도쯤에 인제 장기 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갖고 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도 있지만 10월 달 초반에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수 있는 것은 네옴시티발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발 요렇게 관련되는 섹터 쪽이 강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물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인제 연휴 전에 또 뵐 기회가 있지만 사실 그때는 거의 임박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것 같으면 뭐 사전적인 포석이 좀 미리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재건 섹터라든가 특히 사우디 뭐 네옴시티 관련된 그리고 산단과 관련된 요런 섹터 쪽에 흐름들을 잘 좀 면밀히 관찰하셔 가지고 특별히 좀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과 뭐 내일 사이에 저도 판단을 해봐 가지고 내일 쪼금 더 압축을 해서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은 로봇하고 의료 AI 쪽은 일단은 한마디로 큰 강은 좀 건넜다고 봐요. 그래서 뭐 '물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강을 건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쭉쭉 나간다고 봤을 때 뭐 더 큰 강이 있느냐. 그러니까 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제 뭐 '물을 찾는다.'라고 봤을 때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으러 가는데 '더 큰 우물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당장은 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IPO 이슈가 이제 있죠. 아마 내일쯤인가 그 수요 예측 부분이 발표가 돼 가지고
공모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르렀다고 했을 때 시장 반응이 잠깐 움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선 지난주 월요일 날의 고점을 단숨에 넘기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먼저 이미 충분히 반영될 만큼 지난 월요일 날 가격적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10월 초에 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돼서 레인보우급으로 만약 뭐 금액이 붙는다고 하면 여타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계열들이 힘을 낼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한 2조 원 정도 내외에서 만약, 예, 의외로 그냥 뭐 레인보우는 4조인데 3조가 안 되게 아마 형성이 되면서 좀 한다 그러면 아마 오히려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냥 매출이나 이런 건 훨씬 유리한데도 뭐 브랜드 가치값이 확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예, 뭐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이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어차피 공모가는 어차피 22,000원에서 한 26,000원, 뭐 수혜 측이 엄청나게 성공을 할 경우에는 한 27,000~28,000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주중에 나온 얘기 보면 수요 예측에 대부분 상단 이상을 써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상단 정도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거의 그 상단보다 한 1,000원 정도 높으면 시가총액 바로 그 가격으로 시작해도 1조 한 8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더블이 나와서 레인보우급이 될 거냐, 첫날. 따따블은 힘들겠죠. 따따블이면 7조인데 400%까지 올라가는 일은 뭐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마 한 2조에서 한 3조 사이 어디쯤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예,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아까 종목 중에서 하나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이게 희와이엠 같은 경우가 얘도 그 200일선 아직 밑에 있는 애예요. 예, 지금 거래만 1~2주 사이에 좀 실어 놓고 아직 시세는 안 났고 이동평균선은 모여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 어 밤방송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뭐 더 유리해져야 되는데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목들이 딱 양극화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동평균선 200일 기준이나 60일 기준으로 상당히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 쪽에서 고점 치고 좀, 예, 우중충하게 있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전 시장에서 도외시돼 가지고 조명을 못 받았다가 200 일선 쪽을 향해서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5G예요. 예, 5G가 오늘은 좀 주춤하는데, 진짜 애들 이제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저 아래 가 있다가 200 일선 정도, 그러니까 그림으로 뭐 그려 보면 이게 5G 종목은 아닌데 대부분 200 일선이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5G가 보통 이런 정도로 밑에 놀다가 인제 요새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예, 약간 근접하는 그런 종목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뭐 통신 쪽으로 해서도 워낙 뭐 한 2~3 년, 예, 완전 양치기 소년처럼 돼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는 못하는 형국이 됐습니다만, 항상 또 믿지 못할 때 의외의 시세가 나오곤 하니까, 뭐 최근에 삼성의 뭐 인도 쪽에 5G 뭐, 예,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5G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또 의외로 생기고 있는 것도, 예, 역시 소외주 맥락에서 좀 주목을 할 만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 한 1 분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예,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제가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뭐 유커라든가 또, 예, 재건이라든가, 예, 네옴시티 쪽에 관련된 종목 중에, 예, 종목 중심의 좀 흐름들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반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